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옛말에 안방 요포라는 말이 있었는데 막판 요포라는 말은 뭐 최근에 이것들이 갑자기 왜 전사 투사들이 돼서 이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옥고를 치를 때 뭐 하는지 모르겠던 사람들, 그리고 내심 뭐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 우리 광복절 지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와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말을 보태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위하겠다는데 그걸 막 못하게 할 건 아니지만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서 누가 옥석인지 알곡과 가라지인지는 잘 구분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앞에도 우리 박사님 논평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게 이 사람들이 뒤늦게 오버하는 거에 우리가 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제일 지금 위험한 주장 하나가 변론 재개. 근데 이 변론 재개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거나 한동훈한테 줄 섰거나 이런 사람들만 변론 재개를 이야기해요. 정말 대통령의 복귀를 진심으로 일관되게 바랬던 분들은 빨리 결론 내라. 각하든 기각이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막 지금 너무 과격하게 대통령님 이제 직무 복귀하시면 뭐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 좌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좀 꾹꾹 눌러 담아두자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직무 복귀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또 헌재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큰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또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광복절 지나서 또 만세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 그런 사람도 많죠. 그래요. 그 대통령이 석방됐던 그 순간을 정말 다들 감격과 감동으로 그 순간을 다 지켜보고 그때가 그 광화문에 우리 탄핵저지 그 국민 총궐기 대회가 있던 시간 중이었거든요. 또 우리 아뮤가 회원들이 삼보일배를 하던 중이었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눈시울 붉어지고 또 대통령님도 또 거기 갔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일부 의원들도 눈물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또 많은 분들 과연 그럴까 설마 그럴까 했지만 진짜 대통령께서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국민들께 90도 인사하고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야 이게 우리가 알던 인간 윤석열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야 저래서 우리가 뽑았지.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라는 걸 좀 체감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괜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 나오시는 걸 보고 또 직접 친서를 써서 바로 발표되도록 준비를 하셨잖아요. 대통령님이 석방되시자마자 우리 고성국 박사님 이제 단식 끝낼 수 있겠다.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마음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삼보일배하고 단식하던 분들의 염원과 정성이 모아져서 이게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나오시자마자 그 경험 없는 그 가운데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단식하는 분들 이제 멈춰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좀 애간장 녹이는 걸 대통령께서 아실까? 다 알고 계신다.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그게 또 대통령께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좀 감동적인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자중하라고 사설 쓰면서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님 돌아오셨다고 좀 봐줄 게 아니라 이참에 얘네들 정말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대놓고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 이거 뭐 대통령의 특혜다. 음. 다시 구속돼야 한다는 식으로 사설과 칼럼을 늘어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50보 100보지만 약간의 양반인데 그래도 대통령께 뭐 이래라 저래라 꼰대 같은 훈수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중동의 사설 나오기 전부터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을 통한 내가 지금 절제하겠다. 신중하게 메시지를 낼 거다. 공개행보나 정치인들 만남 자제할 거다라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앞서서 그 누구보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셔야 할지 판단하고 있는데 다 지난 마당에 대통령 구속 취소와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여기까지 온 것, 탄핵 기각이 지금 목전에 온 것에 조중동의 지분이 1%도 없거든요. 얘네가 뭘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조중동이야말로 광복되고 나서 만세운동하는 그런 꼴인데 여전히 그 훈수지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거. 저는 이건요 우리 지지자분들과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진짜 이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꼰대 보수들, 이 기득권 보수들에게 회초리를 제대로 때려주시는 것만이 이들의 어떤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쥐기현 판사한테 뺨 맞고 심우정이한테 분풀이하는 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심우정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제 심우정이 그 입장을 했어요. 그거 뭐 탄핵은 뭐 국회 몫이니까 할 테면 해봐라. 뭐 뒤늦게 어쨌든 저 강단 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뭐 보기는 괜찮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게 네네. 우리 자유우파 중에 네. 심우정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심우정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검사장 회의 열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장본인이 심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도 배신자고 기회주의자예요. 다만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에 즉시 항고 안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또 릴레이 탄핵을 하겠다니까. 그렇지. 야 그건 너네 진짜 탄핵 중독이다. 음. 정말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현장 리포트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랑 지금 탄핵 중독된 민주당이랑 다를 게 뭐냐. 글쎄 말이야. 예. 그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심우정 편들고 심우정을 지켜주겠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불법 구속의 가장 큰 책임자는 한동훈 고등학교 후배인 박세현입니다. 특수본 본부장이잖아요. 이 박세현 같은 경우는 심우정이 인사조치를 해야 돼요. 네. 야 너 책임지고 옷 벗어. 아니면 저기 어디 한동훈이 했던 사법연수원 부원장 뭐 이런 걸로 보내버려야 돼요. 네. 그 사람들과 또 오동훈 공수처장도 같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동훈은 냅두고 박세현은 냅두고 심우정만 가지고 들들 볶는 건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 식의 탄핵과 사퇴는 안 된다는 게 아마 건강한 국민들의 기초 상식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정말 마음 먹고 최상목이나 심우정 탄핵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할 테면 해봐라. 못합니다 이거.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족속들인데 심우정과 최상목마저 탄핵시키면 뭐 선거가 있지도 않겠지만 그 선거 해보나 마나 하는 여론이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거 못합니다. 그냥 허장성세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진짜 당황하긴 당황했어요. 우선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대통령이 석방될 줄 진짜 몰랐다. 네. 두 번째는 광화문에 이렇게 자유파가 세게 모일 줄은 진짜 몰랐다. 뒤늦게 자기들 너무 안했다는 그 반성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점령군 같은 태도,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네. 여론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저는 상식적인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봐요. 네.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뭐 조한창, 김영두 재판관 아리까리하지만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탄핵 기각 각하 쪽으로 기울었겠지만 뭔가 홍장원과 곽종근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에 고민이 될 때 그래서 이대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야? 이게 헌재 재판관들과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장벽이거든요. 무슨 선택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나라보단 낫다라는 게 상식적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개딸 총동원령을 이번 주에 내렸어요. 김경수가 뜬금없이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추산 주말에 이재명의 총동원 집회에 몇 명이 모였죠? 정확하게 5,500명입니다. 5,500. 5,500명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일주일 준비하면 모을 수 있는 숫자예요. 제가 봤을 때. 전국의 아미고 분들 우리가 일주일만 집중 방송에서 광화문에 모여달라 하면 5,500 더 모이고도 남죠. 네. 이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가 총동원령 내렸는데 그럼 국회의원들과 그 당협들한테도 버스 띄워라. 그렇죠. 특히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에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버스 띄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버스 안 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와요. 다 경기도 서울이니까. 근데 5,500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당 내부적으로 좌파 내부적으로 지금 패배주의가 깃들기 시작했다.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겠구나. 탄핵이 이제 안 되겠구나. 사기 탄핵 막을 내리는구나. 이런 패배감이 아니면 5,500이라는 초라한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득이양양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대통령 탄핵되는 거 추워도 상상도 안 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위닝 멘탈리티 이겼다라는 그런 승자의 품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민주당과 좌파들이 완전히 지금 패자들의 어떤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좌파 집회가 일요일 날 있었죠. 네. 5,500 경찰 추산. 그때 한남동에 이제 대통령이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오는 것을 환송하기 위해서 그냥 너도 나도 앞다투서 그냥 한남동으로 달려가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집회에 4,500이 모였다고 경찰 비공식 추산이 나왔거든요. 네. 아니 이재명이 저거 정말 저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총동원령까지 때려도 한남동에 축하로 모인 우리 자유파 국민 수준밖에는 못 모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네. 장애 집회에 1도 사람은 안 보태고 있어요. 안 보태죠. 그래서 뭐 박대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체 의원 대화방에서 국민의힘도 이제 장애 집회 좀 하자. 전 당원 총동원 집회를 한 번은 해야 된다. 또 국회 천막농성도 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우리 당원들 모아가지고 버스 타고 갑시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아름아름 그 지역의 당원들끼리 모여서 올라온 건 있어도 그랬는데도 3.1절에 10배 20배 저 좌파 집회 탄찬 집회를 압도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개딸들에게 공식적 총동원령을 내리고 긁어 모았는데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다들 멘붕에 빠져서 꼴랑 5,500이 모인 겁니다. 이제 이때 국민의힘이 종지부를 찍어줘야 돼요. 대통령 돌아오시고 나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뒤늦게 한남동 관저 찾아가서 만나고 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넓은 품으로 고마워서 고맙다고 하셨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영세 지도부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선 그으려고만 했는데 거리두기만 했는데 근데 정말 큰 형님 같은 리더십으로 고생했다 등 두드려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지도부가 뭐 오늘 의총을 한다는데 한번 우리도 총동원 장애 집회 한번 하자. 이런 이 지도부와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이번 주말이어야 됩니다. 더 늦으면 만시지탄입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이제 끝났지만 이제 의견서 제출은 뭐 그 이후에도 변호인단이 노력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허영 교수나 지성우 교수나 이인호 교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 특히 이제 허영 교수 경우에는 여러 헌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원오브댐이 아니다. 그럼요. 네. 예, 허영 교수는 그 자체가 우뚝 솟은 어떤 산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법조계에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하나같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기각돼야 된다고 또 인용하면 안 된다. 예,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 주로 각하 의견들이 많은 거죠. 하여튼 이런 의견들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인단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렸습니다. 좀 쉬운 말로.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저는 사실 허영 교수님의 어떤 의견서를 본다고 해서 문영배나 이미선 마음이 돌아설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이번 기회에 이재명과 좌파들한테 충성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할까? 헌재 재판관이 연장되면 좋겠다. 또는 뭐 헌재 재판관 출신 좌파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LKB 같은 좌파 로펌으로 가잖아요. 네, 막 네. 거기서 전관예우 어마어마하게 받겠다. 탐욕에 시뻘겋게 눈이 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4명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시킨 상식적인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허영 교수 같은 분들의 의견서가 재판관 평의에서 이건 탄핵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조계의 어떤 이 서열이라고 할까요? 기수로 봐도 문영배 이미선보다 나머지 4명의 기수가 훨씬 높아요. 네. 더 선배들이고 커리어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요.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이 주로 탄핵 반대파고 어디 지방 향판 출신들이 탄핵 찬성파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헌재 안에서는 뭐 우리 같은 헌재 재판관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더 막 들이대잖아요. 근데 허영 교수 이런 분들의 의견서를 탁 내세우면 문영배 이미선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야 허영 교수님이 이렇다는데? 문영배 네가 허영 교수님보다 뭐 헌법 잘 알아? 이미선 네가 헌법 잘 알아? 이런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어떤 천군만마와 같은 의견서인 것이고 그리고 원래요. 헌재 재판관들은 임기 끝나면 주로 어디로 가느냐? 원래 좌파들이야 진짜 이게 세상이 희한해져서 LKB 가고 로펌 가서 정관 예우 받지 대부분 헌재 재판관 출신들은 학계로 가요.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막 로펌에서 막 수십억 받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관을 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로는 퇴임 이후에 다 학계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서 제자 양성하고 후배들 키우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사건 수임을 안 하더라고요. 사건 수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헌재 자체가 일반 로펌에서 다루는 헌재 사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판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킨 헌재 재판관이 지금 로펌 가 있어서 탄핵에서 정청래 대리인하고 있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막힌 현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학계로 가기 때문에 네. 학계에서는 선배 학자들, 원로 학자들의 의견과 영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잖아요. 아하. 그러면 허영 교수님 같은 분들, 이인호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이런 분들의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의 퇴임 이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럼 뭐 혼자 이단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영식 재판관을 필두로 한 4명의 재판관이 탄핵 기각 각하내는 게 자기들이 소수 의견이 아니라 이게 헌법학계의 주류 의견이다.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어 논리가 구축이 되고 그렇죠. 이게 2달짜리 급조된 헌법학자 협회 이런 데서 탄핵 찬성해야 된다고 막 의견서 냈잖아요. 걔네들은 학계에서 완전 쩌리들인 거예요. 야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그 적어도 헌법 학자들은 알지. 그 사람 이름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는 아니할 말로 겸상도 못할 그런 애들 말 들을 게 아니라 허영 교수님 같은 선배님 말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게 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각하 의견 내표 나오게 하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민주당이 이제 막판 뭐 이 사실은 여론 조작도 잘 안 통하고 왜냐하면 우리 그 자유파 진영에서도 독자적인 여론 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저쪽이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가지고 뭐 자꾸 여론 조작 어떻게 좀 해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이제 전혀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괴담 유포도 저 좌파들이 제일 잘하던 것이긴 한데 이제는 뭐 괴담 유포도 우리 1230 세대와 사이버 경찰들이 뭐 워낙 빨리 발견해내고 네. 그야말로 그냥 척결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이 이재명이가 총동원령 내렸는데 모이면 창피당하는 거냐. 모이면 모일수록.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토요일 날 맞짱도 못 두고 따로 일요일 날 모여 쌓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이제 해내려고 하는 게 헌재 홈페이지에 가갖고서 이제 헌법재판관들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헌재 네.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네. 우리가 먼저 다 했고 선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얘네가 급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막아내면 됩니다. 지금 고성국 TV를 아침마다 보는 실시간 2만 분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헌재 게시판에 가서 대통령 탄핵 빨리 각하시켜라 글 남기면 이재명이 전국 개딸과 민노총의 총동원령 내려도 고성국 TV 아미고 분들만으로도 이거 다 이기고도 남아요. 이미 여론 지형이라는 아, 게 걔네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안 돼요. 어. 보니까 하루에 걔네가 맥시멈으로 움직이는 게 한 게시글 4,000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4,000개가 얘네 한계예요. 우리 2만 시청자분들이 하루 움직이면 5배로 덮고도 남아요. 요거 우리가 조금만 더 대통령님 돌아오실 날 이제 목전이니까 네. 조금만 더 함께 하자. 네.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어떤 조작을 하느냐. 자유우파에서 과격한 시위나 폭동을 선동한다. 이런 걸 얘네가 끄집어내고 만들어내가지고 그 서부지법대 얘네가 여론전으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 아, 어쨌거나 그래요? 예. 그걸 다시 점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유우파가 아니라 좌파인데 자유우파인 척하면서 뭐 폭력 선동하는 글들도 막 남기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아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분명하게 헌재를 비판하고 대통령 탄핵 각하를 하되 꼬투리 잡힐 거나 지금 안 남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승자예요. 그러면 이기고 있는 팀은 역전 안 당하려면 괜한 짓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하던 대로 하되 너무 우리가 이 좌파들과 저 MBC 같은 언론 JTBC의 꼬투리 안 잡힐 막 쟤네가 폭동이나 폭력 선동으로 몰아가지 않을 만큼의 그 자제하고 절제하는 대통령님께서도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 지지자들이 받아서 네. 화력은 뜨겁게 다만 그 내용과 수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미 이긴 싸움이고 우리가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언론 보니까 좌파들이 탄핵 기각되면 뭐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과격한 글을 올려서 또 난리가 났거든요. 조급한 건 쟤네입니다. 그렇지.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좌파예요. 이재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해왔던 대로 하루에 한 번씩 글 올리고 함께 토요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이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왔습니다. 결코 방심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눈물과 또 고 박사님의 단식과 광화문, 한남동, 여의도를 가득 채운 그 물결이 여기까지 대통령님을 우리 곁으로 한남동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5분 축구로 따지면 심판이 이제 5분 남았다고 추가 시간 준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결코 무리하거나 반칙하거나 아둥바둥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지난 90분 잘 해온 것처럼 이대로만 남은 5분을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힘내고 기운내고 대통령님이 직무에 복귀해서 완벽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금 해왔던 것처럼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이 대통령님 구속 취소까지 탄핵 기각 직전까지 만들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또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과의 여의도 포컷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